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도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 어렵게 시장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이 시간 통해서도 힌트 하나씩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명민준 외신캐스터 그리고 권예림 외신캐스터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시황도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장중 흐름과 함께 또 시장 관련된 외신도 한 가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 독일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유가 약세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 급락이 증시를 혼조세로 이끌었습니다. 지수 확인하시죠. 오늘 다우존스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합권이지만 다우존스는 12포인트 추가하면서 16,8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4,48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3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1961레벨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다우 일중 그래프 함께 살펴보시죠. 이 독일 쪽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개파락하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라고 불리우는 IFO의 10월 기업 신뢰 지수가 103.2로 근 2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점이 증시에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10시 구경에 발표된 미국 지표도 안 좋았는데요. 주택 지표 중 하나인 잠정주택 판매가 0.3%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또한 오늘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장중에 $80 선이 무너지면서 에너지, 자재주를 끌어내렸는데요.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WTI 평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90달러에서 종전에 $90에서 $75로 하향 조정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다우존스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마지막에 회복하면서 0.07% 플러스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신들의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CNBC입니다. 유가 하락, 최근 유가 약세가 이런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제 유가 배럴당 80.50달러를 경제 건전성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중에 79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증시는 또 하락하는 분위기로 전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앞서 오늘 독일 쪽 지표가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EC 또한 부진했고요.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130곳 가운데 25곳이 탈락했다는 소식 또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의 투심을 위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 발표될 FOMC 회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함께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QE3의 종료를 예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외신들 오늘 뉴욕 증시 유가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유가가 다시 $81 선을 회복하면서 증시도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권예림 캐스터, 앞으로 뭐 미국 중간 선거도 그렇고 FOMC에도 그렇고 국지간 이슈들이 많은데 시장 참가자들 어떤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뉴욕 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유가의 하락 여파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CME그룹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 예정돼 있는 이 내구재 주문 그리고 미국 GDP, FOMC까지 굵직한 이벤트에 주목하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와 연결시켜 장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오늘 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마켓 코멘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e've had a relatively muted day today. It's been up a little, down a little all day, and we're settled just a little bit lower today. I think the big reason for that is we have a big economic week coming out. We have durable goods tomorrow. We have GDP on Thursday. We have an FOMC market announcement on Thursday. Plus, we still have a whole slate of earnings coming out, and next week we have elections. So there's a lot to look at that the market's just digesting right now. The big one I'm looking at is GDP coming out Thursday. I think we'll be 3%. All indications are up to this point that it's been pretty good. Let's see what happens there. If it's below 3, going to have to do a little soul search and find out why. In addition to that, as I said, next week we have elections coming out. Now, I don't know that the elections, whatever way it's going to go, are going to have a big influence one way or the other in the long term, but I do believe that in the short term it will. I'm going to avoid that move one way or the other because the market tends to overreact on it. Let the dust settle, find out what's going on.
네, 미국의 GDP 성장률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확실히 이 관망 심리가 형성이 되겠군요. 명미준 캐스터, 네. 섹터별 흐름도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유가의 영향 때문인지 에너지주라든가 원자재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플러스는 강보합권이었고요. 하지만 에너지주와 자재주는 2% 넘는 뚜렷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주와 자재주 중에서도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에너지주 중에서는 가장 큰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할리버튼이 6%대 하락을 했고요. 또한 이 자재주 중에서는 베일이 6%대 또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별적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장 마감 후에 트위터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 손실이 29센트로 전년 동기 49센트 대비해서는 손실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10%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이 4분기, 다음 분기의 수익 전망치가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적극 사용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세로 나타나면서 앞으로도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개장 전에는 대표적인 제약주인 머크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머크가 오늘 장중에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머크의 조정 순이익 90센트로 나타나면서 월가 전망치 88센트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이 제약품의 특허권이 지금 사용 종료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합법적인 복제 의약품이 또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머크의 매출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조정순이익이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 오늘 머크의 장중에 2%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유럽 쪽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럽 쪽 시장, 오늘 미국보다 흐름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유럽 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리고 25곳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부분이 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0.4%에서 1% 내외의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보시면 오늘 3% 가까이 하락해서 9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상품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럴당 장중에는 79달러 선까지 내려가면서 증시가 또 부담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마지막에 회복하면서 결국 배럴당 81달러 선 보합권으로 회복을 다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0.5% 하락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이 0.2%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전문가들의 SNS를 살펴보더라도 이 국제 유가와 얽힌 이야기들도 많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권예림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을 짚은 트윗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BTIG 글로벌 수석 스트래티지스트인 단 그린하우스는 현지 시간으로 22일과 오늘 27일 S&P 500이 최악의 흐름을 나타냈다. 주 원인은 에너지 섹터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에너지 섹터는 2.6% 빠졌습니다. 전체 섹터보다 더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결국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의 하락 여파가 시장을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앞서서 명민준 캐스터가 언급한 유가와 관련된 트윗 보겠습니다. CNBC 시장 전문가인 밥 피사니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제유가를 꼽았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에서 보합세로 마감됐지만 최저점은 79.4달러로 유가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80달러를 밑돌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 유가 전망을 대폭으로 하향 조정해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낮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주가가 유가에 달려 있는데요. 이 국제 유가의 반등 여부가 앞으로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트위터 실적과 관련된 트윗 보시죠. 트위터는 다음 달에 상장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월간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톤스트리트 어드바이저의 애널리스트인 조단 에스테리는 이 트위터의 월간 이용자 수가 아주 관대한 수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것도 월간 이용자 수의 증가 덕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트위터는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캐스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